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모델링에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질문을 또 많이 받는 거고 궁금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나선형, 나선형 이 뚜껑이죠.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거는 많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의 강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방법만 해도 한 너댓 가지가 넘는데 뭐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한번 이용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강좌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터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만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요 하나의 나선 있죠. 요 한 바퀴 돌 때 요 하나의 나선을 평면으로 만들고 걔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면으로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은 뭐 하나의 면만 만들 거니까 뭐 한 30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의 개수가 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겠죠. 많을 필요가 해서 얘는 한 3칸 정도만 나눌게요. 요게 한 바퀴고 나선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 3개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 가로 쪽 요쪽도 뭐 이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써서 부드럽게 만들 거니까 뭐 적당한 길이로 요쪽도 조금만 줄일까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홈을 좀 만들어야 돼요. 홈 파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얘를 에디터블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엣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위쪽에 엣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엣지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같은 위치에. 그래서 여기 익스트루드 툴 그래서 옵셋 0으로 앵글도 0이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플라이 하면은 여기 하나 겹쳐 있는 겁니다. 하나 겹쳐 있어요. 움직여 보시면 하나 겹쳐 있죠. 자, 이 상태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잡겠습니다. 면을 루프트로 이용을 할까요? 그래서 요렇게 요쪽 면을 잡을게요. 위쪽 면. 그래서 얘를 살짝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살짝 이동을 홈을 만드는 거니까 한번 요 정도 봤을 때 어느 정도 홈이 되는지 요 정도로 할게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홈이 나오는지 깊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하시고요. 저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원형으로 말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디포머 쪽에 워프죠. 얘를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사이즈도 딱 맞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혹시라도 그냥 만들면 이 사이즈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트. 그런데 그걸 한 번에 해주는 게 Shift 키 누르고 하면 이렇게 차일드 되면서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편하죠. 자, 그래서 얘의 각도를 180도가 아니고 0도부터 360도. 그럼 이렇게 완전하게 한 바퀴 도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선이 이렇게 맞물리지 않죠.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혹은 내려가면서 되니까 요걸 조절하겠습니다. 무브먼트. 그래서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정확히 여기에 맞물려야 되니까 제가 아까 30으로 했죠. 하이트를. 그러니까 얘도 30으로 해주면 딱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깨트려서. 그럼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쌓아 나가면 되죠. 이렇게 쌓아 나가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뭐 듀플리케이트 떠서 해도 되겠지만 뭐 쉽게 하는 방법이 클로너로 이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Alt 누르고 클릭해서 바로 클로너에 적용되게끔. 그 다음에 이쪽 50cm가 아니고 얘도 30cm 하면 딱 맞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한 몇 개 쌓아 올릴지는 뭐 이걸로 조절하세요. 저는 뭐이 정도만 할게요. 4개 정도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아직 붙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요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 이질감이 있죠. 완전히 포인트가 붙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붙여야 되니까 포인트 모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옵티마이즈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다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위쪽을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엣지, 그래서 무브 툴로 요 위쪽 엣지만, 아이고, 요 위쪽 엣지만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면이 뽑혀져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스케일 툴로 쉬프트 키 누르고 0% 그럼 딱 이렇게. 그래서 뭐 위치나 이런 거는 요 정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뽑아낼게요. 한 번 더 컨트롤 키 누르고.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을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3D에서 모델링 할 때는 아마 모델링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 삼각형보다는 쿼드, 그러니까 사각형을 기준으로 되게끔 면이 그렇게 작업해 주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포인트를 이렇게 여기다 연결시켜 버리면 여기가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가급적 가능하다면 항상 사각형이 되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각형이 되게끔 만들려면 얘를 요렇게 나누는 게 좋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나누면 사각형이 되겠죠.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3개 엣지 선택하시고, 그죠? 슬라이드 툴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뽑을지 요 정도. 그래서 여기랑 맞춰주면 이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나 이런 걸 좀 이쁘게.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나 손을 많이 가느냐 이겁니다. 손이 많이 가면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 그러면 삼각형이 없어요. 전부 다 사각형입니다. 그죠? 쿼드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을 연결시킬 게 또 필요하겠죠. 걔도 마찬가지 사각형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 요 부분을 또 한번, 그죠? 슬라이더 툴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한 요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오면 여기, 그래서 조금 얘도 수정을 조금 할게요. 위치나 이런 거를. 그럼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얘도 살짝 요 정도 뽑아낼게요. 그 다음에 얘도 살짝 뽑아내서 여기다 붙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붙이기 위해서 요거를 포인트 모드에서 웰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트라이앵글이 전혀 없습니다. 삼각형이.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보단 가급적이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은 포인트가 있고 안 붙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중에. 그거는 이제 대부분 뭐로 확인하시냐 그러면요. 이렇게 여기가 깨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뭔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때는 뭐 확인하는 거는 이 부분 예를 들어 렉탱글 툴로 이렇게 비저블 온리 끄시고 원하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두 개 선택해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두 개라고 나오죠. 혹시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예요. Shift V 눌러서 여기 허드 쪽에 요거를 선택을 해두세요. 선택된 포인트 엣지 폴리곤이 보이도록. 그럼 편합니다. 확인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뭐 웰드 툴을 이용을 해서 붙여주셔도 되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즈를 이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한번 해보셔서 정확히 붙으면
네, 좋은 건데 혹시 이쪽은 붙었는데 이쪽은 또 안 붙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옵티마이즈의 거리가 여기 옵션에 거리가 0.1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한 1 정도 해주셔도 돼요. 오케이 누르면 1 정도 거리에 있는 거는 다 붙어버립니다. 제일 편할 거예요. 이 방법이.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퐁이 깨지는 데가 있나? 없죠. 예, 그럼 이게 정확히 붙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쓰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자, 잠깐 다시 끌게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는. 그럼 이제 아래쪽을 또 봐야죠. 아래쪽.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아래쪽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한 가지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위쪽 할 때랑 똑같이 엣지 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가지고 스케일을 조절을 할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요렇게 세 개를 슬라이더 툴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신 것처럼 얘는 여기에 연결된다 치더라도 이 부분이 애매하죠. 이 부분이 여기 붙을 게 없죠. 여기에 붙을 게, 그죠? 개수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그냥 여기만 하고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라고 하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느낀 게 대부분 해결을 못해요. 이 부분을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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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Z, Z, Z.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래쪽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요 면이 되게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엣지, 바깥쪽 엣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엣지는 딜리트로 지워버려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데서. 이래야 위쪽이랑 똑같은 거죠. 아까 상황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예, 요거 지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엣지 툴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고, 스케일 툴로 맞추시고, 살짝 좀 이동을 하셔서 이 부분 한 번 더 뽑아내는 게 좋다 그랬죠. 나중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면을 좀 분할을 시켜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작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죠? 슬라이더 툴을 이용을 해서 네, 요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도 맞겠죠. 개수가 여긴 여기다 붙고 여긴 여기다 붙고, 예, 그래서 위치 조금씩만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요 부분도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붙을 거 또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 툴을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예, 뭐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여기는 수정 안 해도.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트라이앵글을 안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전부 다 쿼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핵심이에요. 모델링 할 때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이제 예, 얘를 뭐 살짝 좀 뽑을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뽑아서 물론 뭐 이거 붙이는 방법 펜 툴, 이 툴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예, 뭐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기능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작업을 여러 번 해보시면서 편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포인트로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자, 그럼 이제 다 붙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퐁이 깨진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아, 여기가 붙지를 않았구나. 예, 그러면 쉽게 붙일 수 있는 게 그냥 옵티마이저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근거리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보기 좋게 공률이 맞게끔 예,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켜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약간 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게 원거리로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인지, 그러니까 원거리라는 거 이렇게 멀리서 볼 건지, 이러면 사실 뭐 면을 더 안 줘도 되는데, 이게 근거리까지 들어오는 모델링이다. 근거리까지 이렇게. 그럼 사실 이 부분이 좀 면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얘를 높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두 개만 둘게요. 그 다음에 이 위쪽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두께를 좀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히 해나가시면 돼요. 하나하나. 뭐 제가 완벽한 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뭐 그거까지 두께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을 이용하면 되겠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밴드, 왜냐하면 ZX만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두께는 요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동 툴로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정도에 한번 뽑고, 왜냐하면 여기가 공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곳까지 뽑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키면 이렇게 좀 두께가 나오죠. 뭐 이 부분도 더 날카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부분에 요런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링투이나 이런 걸로 여기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켰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면이 평평한 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중에 이렇게 이어 나가시면 되죠. 요 뭐 바깥쪽 이것도 뭐 모델링하는 방법은 이 부분 뭐 컨트롤 키 누르고 한번 뽑고 뭐 스케이트로 이용을 해서 점점 이제 뭐 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완벽한 모델링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동 툴로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뭐 스케일 툴이나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시면 실제로 이런 병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모델링을 하면서 뭐 사실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갖고 작업을 하시면 어렵진 않은데, 그 핵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그냥 넘어가시면 모델링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모델링은 가급적이면 쿼드, 면이 사각형, 그러니까 점 4개로 이루어진 거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면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100%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사각형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각형 쿼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모델링 실력이 금방 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